오늘은 캡컷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기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키프레임과 마스크, 크로마키 기능인데요. 이 세 가지 기능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영상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상 클립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기능이에요. 영상의 위치나 크기, 불투명도, 회전 각도 등을 변화시켜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거나 특정 순간에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가져온 영상을 한번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영상은 동영상인데 사실 움직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영상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영상을 선택하시고 앞부분에 인디케이터를 놓고요. 오른쪽 윗부분에 가시면 속성에서 기본에 보시면 변형이라는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편집창에 있는 이 영상의 클립에도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키프레임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 해보다가 적당한 위치에서 멈추고 하고 싶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위치에서 지금 전체 영상 중에 여기 가운데 있는 뾰족한 건물 있죠? 이 건물이 조금 더 확대되고 중앙에 크게 보이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확대하시고 가지고 오고 싶은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변형에 키프레임을 선택해 줄게요. 이걸 선택하지 않아도 움직임의 변화는 생겨요. 그런데 지금 변형을 선택하시면 밑에 확대, 크기 조정, 회전 이 부분에 전부 파란색이 켜지죠.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이 한꺼번에 변형시키셔도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확대 기능에만 키프레임을 꽂는다거나 아니면 위치에만 꽂는다거나 이렇게 일부 기능에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변형에 키프레임을 꽂겠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순간에 뾰족한 건물이 가운데 크게 위치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위치를 조금 옮겨서 이번에는 이 왼쪽에 가려졌던 건물이 크게 보이도록 화면을 좀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도 변형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 후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뾰족한 건물이 가운데로 왔다가 이동하면서 왼쪽에 있는 건물이 보이도록 설정이 되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키프레임의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이 좁으면 속도가 빠르게 변형이 되는 거고요. 간격이 넓으면 천천히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약간 간격을 당겨 볼게요. 그러면 가운데로 왔다가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프레임의 간격은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천천히 이동하는 걸로 설정을 해볼게요.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면이 끝날 때, 영상이 끝날 때 이 확대된 화면이 첫 화면 그대로 전체가 보이도록 다시 설정을 바꿔볼게요. 여기에도 키프레임의 변형을 클릭하시고 원본 상태 그대로 되기 위해서 원본은 100%니까 100으로 설정하고요. 위치도 초기화 그대로 X, Y 값이 00이 되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잘 실행이 되었죠? 이렇게 여러분이 키프레임을 추가하면 정지된 화면 같이 보였던 부분들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형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하죠. 이게 영상이나 이미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텍스트나 스티커 등에도 전부 적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텍스트에서 기본 텍스트를 추가하고 텍스트의 위치를 영상의 위치와 시작, 끝이 맞도록 일단 맞춰줄게요. 자, 노을이 있는 도시 풍경이라고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글자체도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주고 글씨 색깔이나 테두리 등 여러 가지 속성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시켜 줄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변경이라는 부분 있죠? 변경이라는 부분에 키프레임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텍스트의 요 창에도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글씨 크기를 점점 커지는 형태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있다가 변경되고 싶은 순간으로 인디케이터를 옮겨 놓으시고 글자 크기를 확대시켜 줄게요.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형이라는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원하는 대로 글씨 크기가 확대되고 있죠. 자, 그러면 글씨 크기의 확대뿐만 아니라 방향 조절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부분에서는 글씨가 작아지면서 약간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하고 변형의 키프레임을 설정해 주세요. 요거 변형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일반적인 키프레임만 되기 때문에 뭐 확대를 했으면 확대, 위치 변경을 했으면 위치 이런 것에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전체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변형의 키프레임을 꽂아줍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제목이 점점 확대되다가 회전하면서 줄어드는 게 보이셨죠?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 글씨는 마지막 부분에 사라지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사라질 때 원하는 곳에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여기 회전은 정상으로 돌리면서 사라진다는 거는 글씨가 이 영상의 범위를 벗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 텍스트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내려줄게요. 그리고 변형에다가 키프레임을 설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회전하면서 사라지는 게 완성이 되었죠. 지금 여기는 영상과 텍스트 모두의 키프레임을 넣어서 둘이 같이 어울리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키프레임은 이렇게 단독적으로만 쓰이지 않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또 배우게 될 마스크라든가 크로마키 기능에서도 같이 섞어서 쓰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효율이 높은 기능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마스크 기능입니다. 마스크는 영상의 특정 영역만 보이게 하거나 숨기게 하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마치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특정 부분만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속에 영상을 넣거나 또는 분할 화면을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이 돼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강의 동영상 보면 영상이 흘러가는데 오른쪽 아랫부분 동그라미 안에서 강사가 설명하는 모습 나오는 거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 기능을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료는 지우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앵커의 모습이에요. 이 영상을 이용해서 한번 마스크 기능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기본이라는 게 있고 옆에 가시면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죠. 마스크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마스크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얼굴 모습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원이라는 마스크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원이 생긴 게 보이시죠? 마스크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제가 마스크로 설정한 부분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숨기게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얼굴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끌어서 얼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사이즈 조절은 모퉁이에 있는 이 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이 검게 변해 있죠. 이 검은색은 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다른 배경 화면을 넣으시면 그 배경 화면이 비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아래에 있는 편집창에서 지금 선택한 영상을 하나 위로 올려줄게요. 올려주시고 배경이 될 만한 화면을 아랫부분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뭔가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 같은 영상이네요. 플레이를 시켜보면 아래에 있는 영상이 있고 위에 동그라미 안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저 동그라미가 사실 저렇게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른쪽 아래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영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끌어볼게요. 끌었더니 동그라미는 옮겨졌는데 사람의 얼굴 모양이 따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안 돼요. 지금 옮기신 거는 여러분이 마스크 상태에서 옮기셨기 때문에 마스크의 범위만 옮겨진 거예요. 다시 컨트롤 Z로 취소하시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 모양을 끌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아니라 기본 탭을 설정하시고 이렇게 끌어주셔야 돼요. 자, 끌었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 안에 영상이 너무 크죠? 그러면 여기 영상의 사각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만한 사이즈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절을 했는데 지금 영상을 바라보는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을 반대 방향으로 미러링 해주도록 할게요. 미러링 하기 위해서는 여기 편집 있는 곳에 메뉴에 보시면 미러링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던 내용이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의 마스크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새로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노을진 곳에서 낙타가 움직이는 영상이네요. 여기에 마스크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크 선택하시고 이렇게 마스크가 여러 개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필름 스트립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필름처럼 마스크가 생겨서 그 공간에 있는 내용만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 화면 중에 이렇게 제가 설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영상이 직사각형으로 보여지도록 설정이 되는 거예요. 또 각도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 같은 게 보이시죠? 이 화살표는 페더라고 해서 영상에서 여기 마스크가 있는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으로 번지는 걸 보실 수 있죠. 페더 기능을 쓰지 않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경계가 나뉘는 거고요. 페더 기능을 쓰게 되면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계선에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마스크 기능을 썼다는 거는 또 주변에 다른 게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마스크를 한 단계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배경이 될 만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지금 저 바닷가 같기도 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아까는 사막 같은 곳을 걷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을이 지면서 초록색이 어우러지는 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 기능을 써보실 수 있어요. 사실 마스크 기능은 엄청 다양하거든요. 오늘은 맛보기식이라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더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크로마키 기능이에요. 크로마키는 특정 색상의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와 합성하는 기술이거든요.
주로 배경을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뉴스나 영화에서 배경화면 교체할 때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용해보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다양한 기술을 써볼 수 있어서 여러분이 활용하기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서 라이브러리 가시면 그린 스크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크로마키 기능에 쓰기 적절한 화면들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여기에서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신문처럼 보이는 이거를 한번 가져올게요. 이 영상을 가져오시면 지금 브레이킹 뉴스라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 있는 신문처럼 보이죠? 거기에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내가 제공하는 화면들로 뉴스 기사처럼 뿌려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초록색 부분이 좀 커야지 될 것 같아서 이 영상 자체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고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기능 옆에 보시면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배경 제거를 클릭하시고 크로마키라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그 밑에 컬러 피커라고 무슨 펜 같은 게 나와 있죠. 컬러 피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초록색으로 된 부분만 까맣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컬러 피커는 내가 선택한 단색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아까는 초록색이었던 부분이 검게 변했죠. 이건 검은색이 아니라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적절한 영상을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클립도 한 단계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배경이 될 만한 화면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보이시죠? 보이는데 지금 영상이 아주 잘 나오고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죠. 머리 부분이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사이즈 조절도 하고 위치 조절도 하고 해서 제대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됐어요. 뉴스니까 한 장면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장면이 어우러지도록 다른 배경도 한번 넣어 볼게요. 적당한 길이에서 영상을 끊어주시고 다른 내용도 한번 넣어 볼게요. 또 다른 영상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어떤 남자의 얼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져온 영상은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보면서 잡담하는 영상 같거든요. 그런데 제 신문에는 지금 한 사람만 나오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물론 강조해서 이 사람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놔두시면 되지만 다른 사람까지 다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좀 축소해 주시면 되겠죠? 축소하고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영상에 조절을 하려고 할 때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잘 선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본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대, 축소 아니면은 위치 같은 것을 이렇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바뀌면서 영상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뉴스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어요. 몇 가지 예제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크로마키 기능에 초록색 배경이 있는 그린 스크린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꼭 그린색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단색으로 되어 있어서 배경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은 보라색 바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사람이 들어있어요. 자, 이 영상에서도 크로마키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배경 제거로 들어가서 크로마키를 선택하고 컬러 피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오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배경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옮겨보면 어떤 곳에 이동했을 때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라색 하나인 것 같았지만 세밀하게 볼 때는 여기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약간의 색깔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잘 보이는 곳을 택해서 배경을 제거하시고 채도라든가 그림자 같은 속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따오도록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이제 검은색 부분에 다른 배경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요 사람은 지금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음악 듣기에 적절한 배경을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한 단계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뭔가 신나게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죠? 자, 여기에서도 다른 영상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야외에서 음악을 듣는 것처럼 변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를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볼 때 이 사람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시면 살짝 줄여서 해주시고 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음악을 듣는 모습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죠. 그럼 이제 크로마키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할 때 그 안에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배운 기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지금 그린 스크린에서 제가 핸드폰 사용하는 화면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 핸드폰의 내용이 진짜 우리가 핸드폰을 보듯이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크로마키를 설정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 핸드폰 화면이 조금 더 큰 게 우리가 장면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겠죠?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좀 확대를 해서 핸드폰 화면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배경 제거에 들어가셔서 크로마키를 선택합니다. 컬러 피커를 선택한 후에 자, 여기 이렇게 초록색 화면에 갖다 놓고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핸드폰 화면이 투명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도 클립을 하나 윗단계로 올려주시고 배경이 될 화면들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스마트폰 화면을 실행시키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스마트폰에 영상이 들어간 게 잘 보이시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 조금 이상하죠? 삐뚤게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배경을 각도를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아래 들어간 배경 화면을 클릭하고 여기 회전이 있죠? 회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화면처럼 보이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을 우리가 실행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키프레임과 마스크, 크로마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영상 편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우셨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다가도 여기서 이런 기능을 썼네 라고 알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기능을 발견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